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순신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됩니다. 저 이순신 프로젝트 많이 시청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9년생 게스트와 국악번 PD가 만드는 방송 이프코의 약관동이 30회죠. 한국판 뉴딜 시리즈를 10번째 하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이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관동이가 오늘로 심화이에요. 무려 30회를 지금 여기서 왔다는 그만큼 정치 물갈이의 필요성이 있다. 자, 가시죠. 이게 최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여기에 보면 전기, 수소 그리고 그린 모빌리티, 자율주행까지 총망라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7월 14일에 나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기재부에서는 기후환경 정책팀, 고용환경 예산과, 환경부에서는 대기미래 전략과, 산업부에서는 자동차 항공과, 국토부에서는 대중교통과, 해수부에서는 해사산업기술과. 이 부서 이외에도 다른 부서도 다 모여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과제 개요.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 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온실가스 그리고 미세먼지 감축. 친환경으로 가면 네. 미세먼지가 감축이 되겠죠. 네. 그런데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감축이 될까요? 아무래도 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보다는 공장에서 나오는 게 더 많지 않을까. 차만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시의 많으니까. 자동차가 움직일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때라든가 타이어를 교체하잖아요. 네. 거기에 있던 고무들이 네, 다 갈려갖고 어디로 네. 갔겠냐라는 우리 거죠. 코와 입속으로 근데 옛날에 그걸 대기오염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 미세먼지가 통쳐? 다 대기 오염으로 가는 건데 그중에 미세먼지라는 게 입자 크기가 워낙 작다 보니까 단순히 호흡기 이런 거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해가지고 더 구분해서 예전엔 그런 식으로 배출되는 가스 네. 보이는 것만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브레이크가 밟을 때 생기는 먼지들 네. 그리고 차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먼지들 거기 플러스 전철 환기구 있잖아요. 네. 또 길거리에 거기서 미세먼지 엄청 나올 거라고요. 네. 거기 지나갈 때 숨 참고 지나가잖아요. 예전에 네. 비해서 전철이 굉장히 많이 라인이 생기는 바람에 운행 횟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인데 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는 그것보다도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는 그 CO2를 얼마만큼 저감하고 배출가스가 없느냐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은 일자리가 20만 3천 개 사업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에 친환경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 산업인데 자동차 산업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일자리는 많지 않아요. 그 정도로 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1번 전기차 승용차, 그리고 버스, 화물 등 전기 자동차 113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지원해주면 돼요. 최근에 보조금 정책이 개편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눈에 띄게 얘기가 되는 것이 고가차에 대해서는 6천만 원 이하는 100%, 예. 9천만 원까지는 50, 예. 9천만 원 이상은 이렇게 해서 고가 차종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하겠다. 뭐 그럴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금액을 제한하다 보니까 네. 재미있는 게 한국에서 테슬라 가격이 전 네. 세계에서 가장 싸요. 미국에서 파는 테슬라보다도 한국에서 파는 테슬라가 더 싸. 올해 아이오닉 네. 5가 나오는데 테슬라가 6천만 원 이하로 모델 3 롱레인지를 네. 5,990만 원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아이오닉이 이게 아닌데 쟤네가 6천만 원 이하로 못 내려오면 우리가 그걸 가득 채워서 가격 설정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테슬라가 한 480만 원? 그 정도로 인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오닉에서 내 마진 500 이런 거 지금
애타고 있는 중이죠. 2번 수소차. 승용, 버스, 화물 등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를 설치하고 수소 생산 기지 등 수소 유통 기반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충전소 등에 안정적으로 수소 공급.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잖아요. 수도권에서 네. 수소 생산할 공장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그리고 차량이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는데 가능할까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고 네. 수소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아직까지 하고 맞아요. 있는 상태고 그리고 수소 운송에 대한 부담감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의 시스템을 전체 개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3번 노후 차량, 노후 경유차의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은 불가능하잖아요. 8구 전기차로 뭐 하라는 네, 거죠. 그렇겠죠. 싼 예. 팔- 노후 경유차를 LPG로 전환하는 비용이 들기 네.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LPG 차량도 CO2 음. 발생한다고 운영 그 못하게 LPG가 그래도 CO2나 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적어요. 카니발 LPG를 끌고 기다리고 계시죠? 아직 안 났죠? 20년을 타고 있는데 네. 카니발 카니발 수소 나오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니발 수소. 카니발 수소 나오면 네. 저는 무조건 지릅니다. 화물차 13.5만 대, 통학차 8.8만 대, 경유차, 건설기계 등 116만 대, 농기계 3.2만 대. 화물차의 가장 큰 문제가 대기할 때 네. 엔진을 걸어놓는 아파트 이사할 때 보면 네. 그죠. 엔진을 돌리잖아요. 그 엔진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전기를 그쵸. 생산을 해서 전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럼 아파트에서 그냥 전기 좀 빌려서 쓰면 안 되나?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매연을 뿜어가면서 그걸 돌려야 되나? 그것이 이제 저는 의문이긴 한데 약간 화물차는 그런 대기 시에도 계속 네. 엔진을 걸어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관공선 3적 34척 민간 선박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관공선 80척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저감 장치에서 네.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근데 저감 장치들이 촉매 써서 안 나오게 할 텐데 잔해물이 있다는 거지. 촉매를 하고 그거를 바다에 버리는 배들이 배들이 아. 버리- 있죠. 그 물하고 네. 이게 섞여가지고 예. 나오는 예. 그 물을 버리는 네. 거 얘기를 버리는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자연환경 오염에 문제가 되니까 땅에서 가는 거 그냥 내뿜는 게 낫지 않아? 흘러가게 저기. 네. 5번 미래차 핵심 R&D. 미래형 전기차 부품하고 수소차용 연료 전지 시스템하고 친환경 선박 혼합 연료 등을 기술 개발 추진한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지원해 주게 되니까 연구를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기술 개발, 규모의 경제 등으로 전기 수소차의 생산 비용 하락 전망에 따라 중장기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수소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20년 개정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중 기존 유가 보증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스탠다드한 제품이 나오면 그거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인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가격이 떨어져야 배터리 가격이 이제 많이 떨어졌죠. 충전 속도가 빨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기차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100%를 채우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배터리에 무리가 가니까 한 80% 정도까지 네. 채우고 비우는 것도 뭐 한 20%, 30% 내외에서 다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짧게 충전을 하게 되고 대신 주유보다는 조금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양상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20분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보도자료 한 가지로 모든 것을 퉁치고 가겠습니다. 발표는 10월 29일 날 나온 거 담당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항공과에서 나오는 미래 자동차에 대해서 미래 자동차 친화적 사회 시스템 및 산업 생태계 구축,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 발표. 차가 많아야 충전소가 많다. 충전소가 많아야 차가 많다. 서로 싸우고 네. 있으니까 충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네, 차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야 여러 바쁘죠. 가지로 바쁩니다. 시장 선점 전략은 누가 더 많은 특허를 가져가느냐. 그래서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미래차 중심 사회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25년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 국내 보급을 위한 수요 창출. 두 번째, 25년 전기 수소차 수출 53만 대, 2차 전지 매출 50조 원 달성. 세 번째, 22년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레벨 3 출시. 그리고 24년에는 레벨 4 일부를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동차 부품 기업 1,000개를 미래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25년이면은 4년 동안 수소차 20만 대잖아요. 네. 연당 5만 대씩. 정부나 이런 데다가 싸게 팔고 이러면 20만 대는 채울 것 그렇죠. 같은데. 20만 대를 채웠을 거는 그럴까요? 현대차가 1년에 몇만 대 팔죠? 많이 팔 때는 한 7, 800만까지 팔았으니까. 500만이라고 봐야 되죠. 지금은 아마 600만 정도 팔았을 거야 작년에. 또 20% 전환한다는 거네? 불가능한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더구나 이거 아마 누적 수치일 거 아니야 지금. 네. 차가 글로벌 기가지. 5위 정도 되나? 그치 5위, 6위 이쯤 왔다 갔다 하니까. 2차 전지 매출 50조 원 달성을 하려면 이거는 어느 기업이 해야 되는 LG 건가? 화학하고 SK SDI 세 군데서 해야겠죠. 배터리. 전지지. 근데 여긴 차 전지겠지. 네. 이를 위해서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래차 및 연관 사업 수출 주력화를 하고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근데 두 가지는 저번에 했던 내용이 중첩이 돼서 위에 두 가지만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리 100이 안 되더라도 알리 80, 알리 50까지는 네. 어떻게든 가야 2025년까지 수출이 원활히 갈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생산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에너지 생산이 바뀌지 않으면 알리백으로 못 가기 때문에 수출 주력화에도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에 있는 서론들은 다 날리고 정책 과제 1번 편의, 가격, 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환경 사회 시스템 구축. 편의하고 가격이 따라와주면 수요가 창출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1번 편의. 충전 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고질적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일 것 같은데 충전을 할 때 귀찮잖아요. 그쵸? 주의해주는 사람이 주의해주면 셀프차도 잘 안 가거든요. 내가 만지기 싫어 그냥 주의해주면 좋은데 얘는 내가 갖다가 꽂아야 되고 다시 빼야 되고 네. 나중에 무상 충전은 될 거예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택시 타세요. 카카오 택시 다 카카오 택시. 그걸 불러가지고. 카니발 사겠다고.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했겠죠. 1번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 거점과 이동 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20년 9월 기준 완수 충전기가 5만 기가 있고 급속 충전기가 9천 기가 있네요. 세워져 있는 게 급속 충전기고 네. 완속 충전기는 휴대용도 할 수 있고 벽에 붙어 있는 네모 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하면 핸드폰을 옛날 아답터로 쓰면 네. 굉장히 느리잖아요. 엄청 느리죠. 네. 아. 그렇게 충전이 되는 거고 아. 급속 충전기는 네. 요즘 아답터를 써갖고 네. 퀵 차저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20분 이거는 거의 7시간 핸드폰 하면 뭐가 좋아? 배터리 수명이 늘어나. 네 늘어나죠. 아 그래요? 아. 그리고 화재 나는 게 거의 대부분 충전 중 화재 위험이 있구나. 네, 급속 충전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네. 급격하게 많은 전압을 밀어넣는 거기 때문에 네. 주위에 있는 전압 땡겨서 밀어넣는 거거든요. 급속 충전기를 아파트에다 설치해갖고 네. 한 10대만 동시 충전을 해버리면 네. 아파트 정자대. 셧다운 돼요. 오. 이 정도로 아파트에서는 급속 충전기 쓰기 어렵고 네. 완속 충전기 밤에 들어가서 꽂아놓고 아침에 빼고 그런 형태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거주지, 직장 등 생활 거점에는 완속 충전기 콘센트 중심으로 2025년까지 누적 50만 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증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기 있거든요. 차량 충전을 위해서 쓰는 전기는 보조를 해주고 일반 전기는 과금을 하니까 인증 시스템이 들어가 충전기 누적 50만 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22년 이후 신축 건물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주차 면수는 100개 이상, 그리고 안전 우려, 그리고
그리고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신축 건물은 전기의 네트워크 자체를 처음부터 전기차를 네네네. 쓰게끔 설계를 해서 네. 그 정도의 용량을 한전에 신고를 하고 네. 땡겨 쓸 수 있는 네. 선을 끌어와서 건물을 지면은 가능한데 네. 기존 건물에서는 완속 충전기로 쓸 수밖에 아. 없는 여름에 에어컨 키고 냉장고 돌아가고 거기다가 전기 충전 딱 때리면 완전히 뭐 아름답죠. 밤에만 충전하는 에어컨 끄고 해는 거 아니야? 가서 넣으려고 그러면서 왜 전기를 꼭 집에서 충전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직 그런 충전소가 잘 없으니까. 맞아. 주유소 이런 거 있으면 되나? 어. 요새 그 배터리 갈아- GS에서 갈아주든지. 전기 충전하는 주유소 복합 충전소. 네. 나온 거 봤던 것 같아요. 네. 얘기 나왔어요. 아, 네. 아직. 털어주든지. 의무 구축 비율에서는 신축이 20년까지 0.5%, 22년 이후에는 5%, 기축은 22년 공공시설이 2%, 민간시설 23년 이후에 2%. 공공시설에는 배선이라도 하기가 좀 더 원활한데 민간시설은 주민들이 반대가 많아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주유소에다 하면 되잖아. 왜 그건 다 가가지고 그걸 굳이 뜯어고치려고 그러냐고. 뜯어고치려는. 희한해. 단독 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로등은 시나 구에서 설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꽂아서 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길가에서요? 그러니까 근데 좀 단층들이 많은 데는 운행하는 도로 말고. 네. 네. 빌라촌이라든가 이런 네. 데는 전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드니까 그냥 가로등에서 끌어다 쓰겠다. 가로등에서 끌어 쓰는 오.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거점의 급속 충전기를 2025년까지 누적 1.5만 기를 구매하고 20분 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197개의 충전기를 20년까지 2.5기까지 설치했는데 25년까지 15기씩 구축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 장거리 뛸 때예요. 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만 있어도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휴게소와 휴게소 거리가 30km에서 40km 사이거든요. 거의 예, 거의 30km에서 40km. 왜 이게 30km에서 40km 사이인 줄 알아요? 그냥 가다 졸음운전하는 아니. 기름이 없다라는 네. 불이 들어오고 30에서 50km 정도를 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30에서 40km 사이마다 주유소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제 욕심을 부리면 가까운 데 있는 거고 팔구림 나는 거. 입찰할 때 멀리 갈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불만이 뭐냐면 장애인 구역, 충전기 구역이고 그러면 일반 전기차를 쓰지 않는 사람은 저 뒤에 가서 차를 세워야 진짜 되는 사는 얘기예요. 뒤에 차 내려놓고 멀리 걸어가야 되니까. 수소 충전소는 20년 말까지 누적 72기를 구축 운영하고 2022년까지 310기 그리고 25년까지 450기를 구축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할 사람이 나올까요? 운행 대수도 25년까지 50만 대인데 수소차를 지자체에서 추첨으로 뽑아서 네. 팔았어요. 춘천에 사는 사람이 수소차를 샀어요. 네. 춘천에 충전소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충전하러 남양주까지 나와야 돼. 남양주까지 어, 가서 충전하고 다시 집에 가고.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 20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구축 목표는 20년 9월까지 13기가 있었대요. 21년 53기 그리고 22년 80기 만들 수 있어요. 만드는 거는 상관없지만 내 집값 떨어지니까 우리 동네는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대부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짓는데 난항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완성차, 에너지 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상용차 충전소 35개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적자 수소 충전소의 초기 운영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 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 부품 국산화율도 제고한다고 합니다.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그
전용 주차구역 적용 대상 비율안을 보자면은 노외 주차장은 5% 이상 그리고 공공건물도 5% 이상 한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시내에 아예 차량 진입을 막고 네. 있는 추세죠. 네, 그쵸.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 이런 것도 네. 없애고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역행하는 게 아닌가. 테슬라 같은 거 네. 이야기하는 건 로봇 택시로 주차장이 필요 없게 목적지까지 사람을 내려주고 얘는 영업뛰고 다시 간다고 하면 데리러 오고 가까운 미래가 되면 네. 시내에는 주차장이란 부지는 거의 없어질 거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는 유적지 때문에 그렇죠. 아예 네. 아예 부지가 없어요. 그냥 주차할 공간이 없어. 없잖아요. 옛날에 마차도로 그냥 그대로 네.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도로도 네. 굉장히 좁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진입을 못하게끔 막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도시 지면서 계획도시로 네. 도로를 잘 깔아서 그나마 낫지 않나. 도시 계획 추세 자체가 주차 시설을 아예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에 차량의 진입을 막는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택배는 그리고 어떻게 봐? 네? 택배는 어떻게 들어오는 거. 택배는 들어오는 거. 수소 드론으로 수소들 큰 그림. 소방서는 어떻게 불 나면은 불자동차. 걔만 다니는 거지. 도로를 경찰차. 없애는 건 아니고. 그치. 아. 그래서 아마 시내 안에는 공공에서 쓰는 차량이나 네. 아니면 이제 대중교통 같은 것들이 무인으로 이동을 해서 다니고 아니면 개인용 전기 자전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이런 네. 형태의 도시가 빨리 올 것 같아요. 10년은 무조건 안 걸리고 빠르면 5년? 5년. 우리 아들 고등학교 2학년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킥보드 타니? 그랬더니 자기는 위험한 거를 안 탄다. 우리 집에 킥보드도 있고 자전거도 개인이 한 대씩 있고 네. 그 친구도 보드 타고 나도 보드 타고 네. 네. 탈 것에 대해서 탈 줄 몰라서가 이런 게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서 네. 많이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걔는 킥보드를 안 탄다는 거예요. 우리 차 둘째도 킥보드를 안 타요. 그냥 자기네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내 옆으로 온다는 자체를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도를 없애고 킥보드 도로로 해버리면 세팅을 해버리면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용 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엑스 전기차 충전기는 3개 있고 21년에 53기까지 만든다고 했고 한전 24시간 개방 66개 지사 전기차 충전기는 103기에서 21년까지 228기를 만든다 하고 이마트 4개 대표 지점에서는 전기차, 수소차 전용 주차면을 1개에서 20년 말 29개까지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가격 25년 구입 가격 플러스 연료비가 내연 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진다고 합니다. 그 전에 네. 저렴해질 것 같아요. 내연 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 혁신 전용 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민관 협력하여 아이디어 많이 주세요. 민간은 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 1천만 원 이하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000만 원 인하, 나는 1,000만 원 이하로 인하한다. 아, 나 이한 줄 알았는데. 읽으면서도 이한 줄 알았네. 아, 1천만 원 인하. 1천만 원이 응. 없는데. 그래,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가 제조에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량의 가격을 지금과 같은 정도의 차를 비슷한 가격으로 만들면 승산이 없다고 봐서 나는 테슬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기가프레스를 찍어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지금 정도의 품질의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무조건 압도하지. 기가프레스로 찍는 게 네. 옛날에 포드가 포디즘 해가지고 컨베이어 벨트 하는 것처럼 획기적인 시스템의 변화야. 그러면 테슬라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겠죠.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 부품 소재 국산화, 배터리 에너지 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00년에서 2025년까지 350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급 전 고체 전지 배터리 모듈을 개발한다고 하고 차세대 전지용 400와트 아워 킬로그램급 소재 부품 장비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죠. 장거리를 갈 수 있느냐, 배터리 양을 줄여서 무게를 줄이느냐. 배터리 양이 줄면 그만큼 가격이 인하되겠죠. 어느 쪽을 갈 것이냐를 정할 건데 350와트에서 400와트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그 여기서만 해도 15% 정도 개선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느냐. 부품 소재에서 모터 베어링하고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베어링은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일본이죠. 배터리 릴레이도 일본이 탑이죠.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배터리 리스 시범 사업을 통해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핸드폰처럼 배터리 리스해주면 가격이 싸진다라는 네. 그런 얘기고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든 거는 핸드폰을 사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돈이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자거든요. 할부 이자. 할부 이자가 많이 나와서. 예. 할부 이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몇백 원? 이 정도니까 매달 그렇죠, 몇백 원이나 이러니까 개념이 없지 이게 퍼센트로 따지면 작지 않은 그쵸. 배터리 리스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 이자가 예, 이자가 만만치 않겠죠. 예, 그렇다고 저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은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택시, 트럭, 버스 등 상용 부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기 택시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하고 전기 트럭 지원 대수도 최대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트럭 보조금을 신설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택시라고 보여집니다. 택시는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바꾸는 그 정도만 네. 뛰면 거의 네. 15만 20만 네. 되니까. 그래서 택시부터 전기차로 싹 바꾸고 택시는 또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에서 충전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 캐파 2.5만 대 지원 국고 보조금 1,600만 원 주겠답니다. 승용 부분은 가격 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 요소를 강화하여 성능 향상 촉진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차는 22년 말까지 세제 지원을 우선 연장하고 22년 중 전기 수소차 세제 지원 재연장 여부를 적극 검토한다고 합니다. 수요! 대기 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친환경 상용 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 소비자에게도 전기차 확산 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국내 제조사는 5톤에서 23톤 수소 트럭 그리고 수소 광역버스 등 20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 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 소재 개발 그리고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톤 수소 청소차 개발 실증에 85억. 청소차 빨리 만들어요. 10톤 수소 화물차 실증에 10억 원. 10톤 수소 특수차 개발 실증에 171억 원. 렌트카, 대기업 법인 차량 등 대규모 소유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 사업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 차량을 30년까지 전기 수소차로 전환하는 EV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포스코 등은 지게차, 버스, 트럭 등으로 30년까지 보유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기업 법인 차량이라든가 렌터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되긴 하지만 대기업은 버스가 더 문제. 버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전기버스가 네. 4억 정도 하는데 지금 일반 사업자들이 살려면 네. 한 3억 정도를 보조금을 주면 네. 자기가 1억을 투자해서 사더라고요. 쉽지가 않아. 바꾸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매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환경차 구매 목표제를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다 새 차로 사는 거야. 그니까 네. 좋겠다. 나도 공공기관장 할래. 이걸 다 사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하면 우리 있지 기관장 말고. 바뀌면 차 기관장 하면 우리 있지 말고. 제가 열심히 돼보겠습니다 기관장이. 근데 공공기관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누구누구 지자체 이런 데를 말하는 건가요? 서시장 출마하는 건가? 전기차로 바꾸고 싶다. 이번에 1년밖에 못 한다는데 공공기관에 출퇴근용으로 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출퇴근용 차 네.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 음.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업무용 차는 또 따로 있거든. 네. 그러면은 공공기관 앞에다 아파트 지어주는 거 아니에요? 퇴근 걸어서라고. 일본 공공기관은 모르겠는데 일본 기업들은 출퇴근 비용을 정산을 해줘요. 오. 식대 왜-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 오. 기업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고 차를 못 갖고 다니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차를 갖고 와서 그냥 하루 종일 주차장에 처박혀 있고. 주차장 없애면 돼요. 그래. 아. 도시에 차를 못 갖고 들어오게 그냥. 저는 킥보드 타기 싫다니까요. 그냥 보드는 타도 킥보드는 못 타겠어. 아스팔트에 옛날에 많이 갈려봐갖고. 네, 지자체는 관할 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 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소버스
경기 4,000대, 전북 400대, 광주 316대, 충남 200대, 울산 300대, 경남 2,000대. 근데 잘 네. 보세요. 연도를 잘 보시라고. 30년, 35년, 아. 40년이에요. 네. 경남이 머리가 그렇지. 네. 경남은 앞에는 딱 크게 해놓고 내가 뒤에는 40년까지 천천히. 하겠다. 네. 수소 화물차. 5톤 수소 청소차는 경남 150대, 그리고 10톤 수소 화물차는 경남 2,850대. 40년까지. 하네. 응. 누구예요 도지사? 이렇게 했잖아요. 아, 김경수. 오. 아, 잔머리. 걔가 네. 이때까지 할 거예요? 이때까지 안 할 거잖아. 누가 하는데 싸줘야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경기도 4,000대잖아요. 얘는 다 기간도 30년. 네. 다르네. 자릿수. 그러니까 전북, 아. 광주, 울산, 충남 이런 네. 데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공연했어. 그렇습니다.